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의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 그리고 0법칙이 있다. 0부터 시작하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룰 거는 이제 우리가 1법칙하고 2법칙, 0법칙이야. 자, 3법칙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대학 가서 이제 배워. 자, 1법칙은 이제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자, 3법칙은 절대 영도의 법칙. 그리고 이제 0법칙은 이 1, 2, 3법칙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4법칙이 아니라 0으로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달이 되면서 열평형에 도달한다. 자, 이것이 이제 0법칙이 되겠지. 자, 일단 자, 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 자, 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 열이 뭐냐면은 그 열의 정의가, 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원인이 바로 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열의 또 두 번째 정의는 바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열이 된다. 맞지? 그래서 이 열도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열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열량이라고, 그래서 열 에너지 크기를 열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요 놈을 많이 다룰 거야, 연력학에서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에너지가 증가시키거나 에너지를 감소시키거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잖아. 그러면 이것의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뭐냐? 바로 온도라는 거야, 온도. 그래서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는 온도인데, 온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고, 그치, 섭씨 온도가 일부에서 지역에서 이제 화씨 온도 쓰지만,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기본 단위, 온도의 기본 단위는 섭씨도 화씨도 아닌 절대 온도야. 그래서 요 온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된다. 단위는 K, 그래서 켈빈 온도라고 그래. 그럼 절대 온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예요.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 몇 도일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온도 마이너스 273.2원. 그래. 잘 알고 있네. 자, 이것이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야. 그러니까 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온도는 어떤 온도냐? 어떤 온도냐? 자,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야. 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확산 속도가 0이 되는 온도야.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 엔트로피라는 걸 배우겠지만, 엔트로피는 무질서해지는 거야. 무질서해지는 거. 그 무질서하다는 거는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심할수록 더 무질서해지는 거거든. 근데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정지 상태고. 그러면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질서 정연한 상태고, 자, 이 온도가 또 어떤 온도냐? 바로 기체. 근데 앞에 정확하게 우리는 무슨 기체라고 해야 돼? 이상기체. 그래서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야. 근데 기체 부피가 0이 된다. 근데 부피가 0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기체는 자신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체 간의 입자 간격이 좁아진다 하더라도 따닥따닥 붙어도 자신의 크기가 있으니까 부피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0이 되는 온도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론상이야, 이론상. 그러니까 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가장 낮은 온도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좀 계산 복잡하게 굳이 써야겠냐 이 얘기지.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 온도를 0이라고 하자. 그래서 0도 K. 그래서 얘를 절대 0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이 바로 이 절대 0도의 법칙이야.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니까 계산할 때 우리가 절대 온도를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1도씨하고 1도 켈빈하고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15를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7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인데 그러니까 점 1로 날려. 왜냐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 그래서 273을 더해주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에 대한 거야.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자, 더해주자. 이제,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건너뛸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열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온도까지 정리했잖아. 그치? 자, 지울게. 자, 그러면 이 열의 이동은 열의 이동은 왜 이용이라고 하냐? 자, 열의 이동은 당연히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열량이 큰 곳에서 열량이 작은 곳으로 이동하겠지. 그랬을 때 열량이 크다 작다. 자, 그 열에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뭐라고 그랬어? 온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열의 이동은 열량이 많은 어디에서 고온에서 자, 열량이 적은 온도가 낮은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이동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의 이동은 가역적이니 비가역적이니? 그렇지. 그래서 열의 이동은 비가역이에요. 알지? 그래서 비가역이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접촉이 돼 있다면 그래서 고온을 자, T2라고 하고요. 저온을 T1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라고 했을 때 자, T2의 고온의 물체와 T1의 저온의 물체가 서로 만났으면 이 온도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자,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열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열적 평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평형과 좀 다른 개념이야. 화학에서의 평형은 가역적일 때 평형이 일어난다고 그래. 근데 열의 이동은 비가역이잖아. 그렇지? 비가역이니까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하지만 자,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평형.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온도를 자, EQ라고 놓게. 이퀄리브리엄. 그럼 이 온도를 평형 온도라고 놓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가 내려가요. 어떻게 되니? 자, 1은 열량이 됩니다. 자,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죠. 얻은 열량이 돼.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아지게 되면 열적 평형에 도달한다. 아, 이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열의 이동이라는 것이 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열평형. 자, 그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 좀 정리 좀 할 건데. 자, 열기관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1법칙에서 2법칙, 특히 2법칙에서 이제 열기관이 나오면서 뭐 카르노 열기관 하면서 이제 막 열기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효율 하는데 자, 이게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이 되잖아. 그러니까 열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시킨다면 자, 이것이 이 열 에너지에 발생하는 발생 장치가 말이야. 자, 얘가
기간 내에 있으면 내연 기간이 되고, 자, 이게 기간 밖에 있으면은 뭐가 된다? 외연 기간이 된다. 그래서 최초의 열기간, 증기기관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제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그럼 밖에서 열을 받아서 얻어서 그거를 기관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 때문에 바로 외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이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연기관. 그래서 가솔린, 디젤기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대상이 누구다? 기체. 기체. 알지? 근데, 자, 이 기체가 무슨 기체냐? 응? 이상기체, 이상기체. 그래서 이상기체부터 먼저 정리 좀 해볼게. 자, 이상기체. 말 그대로 아주 이상적인 거죠. 자,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 얘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걸까? 아니, 상상 속이 아니라, 그치, 상상 속이 맞지, 맞는데, 그가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 해당하는 기체야. 그러면 이 이상기체는 어떤 가정에 해당하냐?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다.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다. 그럼 어떤 기체일까? 자, 기체는 자유로운 직선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는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알지? 직선으로 움직이고, 자, 얘가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 충돌하겠지? 그치? 자, 완전 탄성 충돌이야. 자, 완전 탄성 충돌은 충돌할 때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자, 여기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벽면에 아무리 충돌해도 얘는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얘는 충돌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속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속도, 우리가 확산 속도라고 하는데 그 기체의 확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라는 거. 자, 다음 세 번째. 자, 이상기체가 이렇게 직선 운동하고 이쪽에서 직선 운동해. 그럼 둘이 가까워진다면 이 둘 사이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인력이 생겨. 그럼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겠지. 자, 끌려가다가 반발력에 의해서 또 밀려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한다면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그럼 직선 운동 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기체 분자 간의 힘 없다는 거예요.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 특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모든, 앞으로 온도를 T로 놓을게. 압력 P로 놓을게요. 모든 온도 압력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얘는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상태 변화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상기체는 상태 변화가 없다. 모든 온도 압력에서 기체로만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 기체끼리 서로 부딪힐 거냐? 그렇지? 이렇게 만나면 부딪힐 수도 있겠지? 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 그럼 직선 운동해? 그럼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통과한다는 거야. 질량은 있지만 자신의 크기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용도에서 이상기체 부피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자, 운동에는 충돌에 의해서 운동에너지 손실 없죠. 자, 분자 간의 힘, 인력 반발력에 없으니까는 얘네들에 의한 속도 변화가 생기지도 않지.
그러면 언제 속도가 변할 거냐? 언제 운동 에너지가 변할 거냐라는 거야. 오로지 온도에서만.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 자 이렇게 발을 붙였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2분의 3 KT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오로지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자, K는 그냥 상수값이야. 그리고 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자, 계속 나올 건데 이게 평균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거 물리 반평균이 예를 들어서 막 60점이래. 그 한 반에 이제 뭐 25명 있어. 그럼 평균이 60점이라는 얘기는 한 명당 평균 점수가 60점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이라는 것도요, 질량이지, 바로 한 개 분자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한 개의 운동 에너지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고, 자, 우리가 연력학의 법칙에서 다루는 기체가 바로 이상기체로 다룰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상기체가 막 움직이다가, 자, 이상기체 움직이다가, 자, 얘네들이 벽면과 충돌하잖아. 그래서 그때 갖는 압력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압력은 기체 분자가 용기의 벽면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힘. 그래서 압력의 정의는 이거지. 면적분의 힘 F가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체 압력을 얘기할 건데, 자, 기체 분자가 용기의 벽면과 충돌하면서 가는 힘. 그래서 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가 메타 제곱이야. 자, 얘를 뭐라 불러? 파스칼. 파스칼. 그래서 1 뉴턴 퍼 메타 제곱, 1 파스칼. 헥토파스칼은 H. 그거는 1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야. 1 헥토파스칼은 100이란 뜻이야. 헥토는 100이란 뜻이야.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압력의 기본 단위, 자, 요렇게 얘기하는데, 자, 봐. 만약, 자, 이런 게 있겠지. 압력을 좀 더 정리를 해줄까? 압력에 대해서 좀 정의를 더 내려줄까? 우리가 지구에서 있는 모든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누구의 영향을 받죠? 기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치? 그래서 중력에 의한 압력을 어떻게 표현할 거라 이 얘기지. 자, 요 A라는 단위 면적에 자,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올려놔요. 자, 그리고 요 높이가 H가 돼요. 그러면 요 면에 얘는 무슨 힘이니? mg의 중력 힘을 가할 거야. 맞니? 그러면 압력 P는 면적분의 힘 F. 자, 면적분의 mg. 그치? 그러면 요 누르는 물체랑 이게 고체가 될 수도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어. 그 누르는 중력으로 가는 요 물체의 높이를 H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해봐. 자, 그럼 A 곱하기 H가 뭐야? 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부피가 되겠지. 그러면 자, mgH네. 자, 얘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압력은 밀도 곱하기 중력가스 곱하기 높이 H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중력에 의한 압력이야. 자, 우리가 그 1기압이라는 대기압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표면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바다 있지, 해수면. 해수면 1제곱미터를
쭉 공기가 누르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다 1제곱미터야. 그럼 공기야. 쫙 공기의 원기둥이 눌러. 알지? 그럼 이 높이 h는 어디까지가 될 거야? 대기권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대기권의 높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공기 대신 뭘로 할까? 수은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수은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수은의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잖아. 요건 어차피 지워지고 대기권 높이 나오고 공기의 밀도, 수은의 밀도 넣어주면 요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냐면 76cm예요. 그래서 1기압은 수은이 76cm에 해당하는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러면 이번에 수은 대신 물 가지고 해보자.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스 곱하기 물기둥의 높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요 물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나올까? 10.3m가 나온단 말이야. 아, 1기압의 압력은 10.3m의 물이 누른 압력하고 같구나. 그래서 여기 바다에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수심이 약 10m 깊어질 때마다 수압이 어떻게 돼? 1기압씩 증가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체 압력이거든. 자, 여기 압력이고, 기체도 여기다가 기체 공기 들어갔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특히 기체의 부피라는 것이 있어. 자, 기체는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요. 그럼 기체 부피 어떻게 측정할 거야? 기체 부피를 어떻게 정할 거야? 아, 눈에 안 보이잖아. 고체나 액체 부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자신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고체나 액체 부피는 그 물질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면 돼. 근데 기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그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 측정할 수 있니? 그치? 그래서 기체 부피는 자신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체 부피가 될까? 기체 부피는 그 기체가 들어가 있는 용기의 부피가 된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야. 그러니까 이렇게 1리터의 강철 용기가 있어. 자, 헬륨 기체하고 네온 기체가 있어요. 자, 헬륨 기체 부피 얼마예요? 1리터. 네온 기체 부피는 얼마예요? 1리터예요. 기체는 움직이잖아. 자,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 자, 헬륨이 들어있는 용기가 어디야? 1리터의 용기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헬륨만 보면은 1리터야. 자, 네온도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용기의 부피가 1리터지. 그러니까 네온의 부피도 1리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부피는 이렇게 차지하는 용기의 부피가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기체 부피인데 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 자, 온도 T, 압력 P, 그리고 기체의 몰수 스몰 n. 그래서 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와 압력과 기체 몰수, 그냥 기체 분자수지, 분자수. 자,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온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샤들의 법칙. 그래서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 관계야. 자, 부피하고 기체 몰수, 분자수 무슨 관계? 에헤이. 일단은 하원 일단 하면서 그래도 내용은 좀 배웠을 거 아니야. 비례 관계. 이걸 아보가드 법칙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면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버릴게. 그러면 어떻게 돼? 부피는 압력분의 NT가 돼. 즉, PV는 NT가 되겠지. 자, 이거를
자, 비례상수를 붙여버릴 거야. 그 PV는 nRT. 기체의 뭐야? 상태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 우리 연력학 과정할 때 PV는 nRT 계속 써볼 거야. 화학 시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화학 시간에 쓰는 이거 화투에 나오죠, 화투에. 화투에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게 그 연력학에서 연력학 과정 나오잖아. 그리고 사이클 나오고 열기관 나오고 할 때 각 구간을 PV는 nRT를 가지고서 다 조건들을 다 찾아낼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요 식 가지고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얘는 뭐 등온이다, 등적이다, 등압이다, 단열이다. 그때 PV는 nRT 가지고서 막 해서 비교해서 뭐와 뭐는 비례 관계네. 뭐와 뭐는 반비례 관계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나머지 것들을 다 찾아낸단 말이야. 자, 이거 꼭 배워야 돼. PV는 nRT. 그리고 요 R은 그냥 기체 상수.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하거나 이런 건 나오진 않고 이걸 이용해서 관계만 우리가 찾아낼 거야. 무슨 관계?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다? 어떻게 된다? 이걸. 응? 그러니까 PV는 nRT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찾아낼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자, 기체가 한 일을 한번 찾아볼 거야. 기체가 한 일. 자, 요런 실린더에 기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스톤이 되겠지. 자, 피스톤에서 요 높이 H. 그러면은 자, 실린더의 요 단면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H가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 H의 변화는 부피의 변화를 뜻한다. 그치? 그래서 H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요거를 L로 표현하기도 해. 뭐 상관없긴 해. 자, 그러면 요 안에서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피스톤이 있잖아. 자, 요렇게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야. 외부의 압력. 그럼 요 안에 기체가 있으니까 막 기체가 움직이면서 요 피스톤의 벽면을 막 두들기겠지? 그럼 이쪽으로 이제 기체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기체의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지면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 요 면적의 힘이 같기 때문에 피스톤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이때 기체의 부피는 V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자,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문제, 그림으로. 자, W는 말이야. 자, FS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FS인데, 여기에서, 자, 요 상태인데, 여기를 딱 보게 되면은, 기체 압력은 말이야. 면적분의 힘 F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F는 뭐가 돼요? PA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은 PAS. 근데 요 S가 뭐하고, 자, 이 상태가 되고, 그치? 그러면 면적 곱하기 S니까 우리가 요 S를 또 L 또는 요거 S라고 놓는다면 얘를 그냥 PAH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은 A 곱하기 H가 뭐지? 면적 곱하기 높이. 단면적 곱하기, 이거 단면적 여기가 A잖아요. 부피가 되죠? 그래서 PV가 돼요. 아, 기체의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PV가 되겠구나. 그치? 바로 이제 요 얘기지. 자, 요 상태에서, 자, 열을 가할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P분의 NRT야. 자, 요 피스톤의 양쪽의 압력은 똑같아야 되겠지? 그 압력 같아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 일정하다면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올렸어. 열을 가했어. 자, 그럼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델타 V가 생기고요. 델타 V가 0보다 커지겠죠. 자, 그래서 W는 P 델타 V가 되면서 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잖아. 자, 그러면 얘는 외부 이 기체가 일을 한 거니 외부가 기체에다가 일을 한 거니? 어? 자, 봐. 내가 외부야. 이쪽이 기체야. 그러면 일은 힘을 가해서 S만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 외부가 일을 했다면 요 피스톤을 요만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눌러서 힘을 가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야 외부가 한 일이야. 근데 지금 얘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요 H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지.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거는 기체가 외부에다가 힘을 가해서 움직였단 말이야. 외부를. 그래서 델타 V가 0보다 컸으면 이 W는 바로 뭐냐면 기체가 그렇지. 외부에게 한 일이 된단 말이야. 무슨 알겠지? 자, 이번에는 온도를 낮췄어요. 그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 관계니까 기체 부피 줄어듭니다. 그럼 델타 V가 0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이때 W는 P 델타 V고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0보다 커지잖아. 얘는 0보다 작아지거든. 그러면 이때 W는 기체가 외부한테 한 일이 아니라 외부가 기체에게 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이제 용어적인 표현이니까. 자, 기체가 외부에게 일을 했다는 얘기는, 맞지? 기체가 외부에게 일을 한 거는 기체가 한 일입니다. 맞니? 자, 외부가 기체에다가 일을 했잖아. 외부가 기체에다가 한 거야. 그럼 기체는, 외부가 한 일이지. 그럼 기체는 받은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일은 PV인데, PV가 되는데, 부피의 변화 가지고 기체가 일을 했는지, 기체가 일을 받은 건지, 알지?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의 부피는 그만큼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 기체 부피가 작아지는 거는 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체 쪽으로 부피가 줄어든 거잖아. 외부가 한 일이고 이거는 기체가 뭐가 돼? 받은 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구분 좀 잘 좀 해두자. 이게 바로 자, 기체가 한 일이에요. 기체가 한 일. 구분 좀 잘 해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 지금 했던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치? 그래서 기체가 팽창할 때 부피가 증가하니까 외부로 한 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수축이 됐을 때 또는 압축이 됐을 때, 자, 델타 V가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일, 받는다. 받은 일, 자, 한 일, 받은 일 구분 잘 해야 돼.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 자, Y축이 압력이고 X축이 부피예요. 그러면은 W는 자, PV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V1에서 V2로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PV 했을 때 요 면적이 바로 뭐야?
한 일이 된다. 자, 증가하면 기체가 한 일, 부피가 감소하면 받은 일. 알겠지? 자, 다음. 자, 요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PV는 NRT거든. 그치? 근데 지금 뭐냐면은 P1, V1, P2, V2 아니씨 그림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자, P2, V2인데 요 P1, V1하고 P2, V2가 같다면 응? 같다면 얘하고 얘가 서로 반비례한 뜻이야. 맞니? 그럼 이 경우는 자, 당연히 기체 몰수는 같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아, 이거는 그래서 요 직선상은 뭐가 된다? 같은 온도란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를 다시 와봐. PV는 NRT 써봐. 자, 몰수 같죠? 압력 일정하죠? 그럼 온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잖아요. 만약 이렇게 가면 아, 온도가 증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PV는 NRT를 이용해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순한 일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 면적이 바로 이제, W가 되겠지. 한 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건 한 일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받은 일이 된다. 그치? 받은 일이 된다. 근데, 받은 일인데, 잘 봐봐. 압력이 증가하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자, 이렇게 추를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순환 과정. 순환 과정. 왜냐면, 자, 요 지점에서도 시작해서 요 지점까지 쭉 가봐. 자, 여기는 부피가 증가합니다. 즉, 기체가 한 일이 돼요. 그러면 요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이 돼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다시 요렇게 되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왔어. 그러면 이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야. 다시 말해 이때는 한 일이 뭐야? 기체가 받은 일이야. 그러니까 기체는 이만큼의 일을 받았어. 그러면은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가 바로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기체가 한 순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이라는 것이 알자라고 생각하면 돼. 알자. 영어로 이제 넷이라는 표현인데, 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일은 요 안에 넓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넓이는 한 일이 되고, 요 넓이는 받은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한 일은 한 일 빼기 받은 일, 그 차이값이 실제로 한 일이 되겠지. 요거 반드시 자 기억해도. 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량 할 때 순광합성량 막 이렇게 따지고 순일.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알자 힘이 알자랑 표시가 다르게 보면 순이라는 뜻이야. 순. 이제 자. 이미 지금 못 구하자. 이미 지금 못 구하자. 그쵸. 못 구하지. 그래서 대신 이제 이 조건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주어질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 가능해. 자.
자, 요런 실린더에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N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때 T라는 온도를 가질 겁니다. 자, T라는 온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예요. 맞지? 그래서 이거는 평균 운동 에너지야. 근데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한 개당, 알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한 개당 운동 에너지에다가 전체 분자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3 K NT가 됩니다. 알겠니?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안에 이상기체는 자, 당연히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있을 거고요. 자,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가지는 이 역학적 에너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기호는 대문자 U로 표현할 거야. 내부 에너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상기체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왜 이상기체를 정의를 왜 정리했을까? 그치?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힘, 인력, 반발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치?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치?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생기잖아. 그럼 이 생기는 운동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야. 알지? 자, 압축된 용수철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되니? 용철이 다시 어떻게 돼? 원래대로 가면서 이 물체를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뭐야? 용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힘을 받아서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알지? 자, 이상 기체는 분자 간의 힘이 있니 없니? 중력의 힘을 받아요, 못 받아요? 중력을 안 받아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도 없고요. 중력도 안 받기 때문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즉,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될 건데 얘가 0이거든. 그럼 결국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총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KN T가 바로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가 된다. 알겠니? 이게 내부 에너지야, 내부 에너지.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 U는 N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 여기 바가 붙어야 돼, V바. 자, 여기 이 K바 2분의 3 KNT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니까, 자, 여기만 싹 다 지울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 U는 N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3 KNT야. 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 변하는 거다? 온도가 변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4 Kn 델타 T가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델타 T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델타 U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델타 T도 작아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줄어듭니다. 꼭 기억해. 그래. 자, 이제 이거는 됐고, 이제 연력학 과정 들어가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자, 연력학 과정은 4가지가 있어. 자, 부피가 일정한 걸 등적, 온도가 일정한 것을 등온, 압력이 일정하면 등압. 자, 열의 출입이 없으면 단열. 근데 단열도 2가지가 있어. 열의 출입이 없는데 부피가 늘어나면 단열 팽창. 그치? 그 다음에 열의 출입이 없는데 부피가 줄어들어. 단열 압축. 그래서 이러한 연력학 과정을 할 때는, 자, 연력학 과정 하는데,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부터 먼저 들어가야지. 이거 왜 건너뛰고 가니? 자,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 갑시다. 되게 쉬워요, 연력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개라는 것이 있고, 시스템이야. 여기에 이제 물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이상기체라고 놓으면 되겠지. 이상기체. 자, 요 실린더라면은 머리가 개야? 여기가 개가 됩니다. 알겠니? 여기가 개가 되고, 그러면 요 개를, 이상기체를 뺀 나머지 공간이 뭐냐면은 주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서라운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와 주위를 합하면 뭐가 되니? 개와 주위를 합하면 우주. 우주. 알지? 그러니까 여기가 개야. 그럼 얘를 뺀 나머지 공간이 주위야. 그치, 우주지.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우주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는 개를 구분할 거야. 개를 구분할 거야.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 그래서 영어로 오픈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자, 이렇게 개를 구분할 건데, 자, 이 구분하는 기준은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의 출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다 출입이 되면 열린 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뚜껑을 열어놓는 거지.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건 열린 개가 되는 거고요. 자, 닫힌 개는 물질의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만 출입이 돼요. 그래서 닫혀 있는 용기 이런 것들. 이제 닫힌 개가 되고, 고립계는 물질도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는 거야. 연력학에서는 요 2개가 문제로 나오고,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닫힌 개인지 고립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고립계는 에너지 출입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떻게 했냐면 단열이 돼 있다. 그래서 단열 용기, 단열, 이건 무조건 뭐야?
고립계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질도 못 들어가지만은 에너지도 못 들어가요. 안에서 개에서 외부로 물질도 못 나가고 에너지로 못 나가요. 그럼 오로지 그 개 안에서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그 안에서 열원이 그 안에 개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실린더 안에다가 막 열원 장치가 들어가 있어. 근데 뒤에 단열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열에 에너지 출입이 없으니까 이 단열계, 고립계에서는 또는 단열계라고 하지. 단열계에서는 열 평형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열린 개나 닫힌 개는요,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열 평형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개를,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개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닫힌 개를 기준으로 갑시다. 닫힌 개라고 해볼게요. 닫힌 개. 자, 요 개에 Q라는 열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외부로 W에 2를 할 거예요. 알지? 그래서 Q라는 열을 요 개에다가 가했을 때 이 개는 외부에다가 W에 2를 할 거야. 자, 그러면서 요 안에는 온도가 올라가겠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에너지 보존은 에너지 총량이 똑같거든. 그치? 자, 그러면 요 Q가 들어갔죠? 자, W의 1로 나오죠? 근데 그 안에 델타 U라는 에너지가 남아버렸지? 그러니까 결국은 W 빼기 Q가 뭐가 돼요? 델타 U가 됩니다. 맞니? 왜? Q 빼기 W지. 그치? 조심해야지.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고요. 다시 델타 U 플러스 W는 P 델타 V 맞니? 자,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야. 자, 그리고 이 델타 U는 뭐다? 2분의 3 KN 델타 T가 된다. 그치? 이것까지 완벽하게 외워둬. 이것까지 완벽하게 외워둬.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다. 자, 요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열역학 제1법칙 실험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합시다. 자,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공기를 불어넣은 고무 풍선을 넣어요. 그러면은 뜨고 보니까 이 풍선 안으로 Q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델타 U가 커지네. 그런데 이 풍선의 크기가 커져. 그 밀어버리잖아. 그치? 그거는 외부로 W가 0이 되겠지. 외부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또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Q가 플러스라는 것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걔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Q가 플러스라는 거는 걔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차가운 얼음물을 넣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밖으로 Q가 빠져나온단 말이야. 열을 방출한 거지. 그러니까 요 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니까 델타 U가 0보다 작아지고요. 자, 풍선의 크기는 축소되니까 W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Q 값이 마이너스란 거는 걔가 열을 어떻게 돼요? 방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가 열을 흡수하니까 걔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갑니다. 알겠니?
걔가 열을 방출하니까 걔의 온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됐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다 했어? 자, 이제 연력학 과정 볼게. 자, 등적이다. 아시지? 네. 자, 맞나? 첫 번째.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 봅시다. 등적이야, 등적. 부피가 일정하네. 자, 기본적으로 몰수도 일정하지. 그치? 그럼 봐봐. 부피가 일정하니까 W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지? W가 0이 된다. 그러면 자, PV는 nRT이기 때문에 자, 몰수 일정하고 부피 일정합니다. 자, 압력과 온도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 그렇잖아. 그러니까 P분의 nRT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조건이 주어지잖아. 이걸 통해서 그러면 나머지 관계를 찾아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압력 부피 그래프가 주어졌어. 자, 요렇게 해서 자, T1의 온도에서 자, 요렇게 해서 T2의 온도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주어졌지만 요 만약 이게 없다고 해봐. 없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를 딱 했을 때 뭐가 같은 거야? 부피가 같은 거야. 그럼 부피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린더에서 있잖아. 피스톤을 고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을 시킨 거지 지금. 그래서 요 피스톤을 고정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W는 0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기 때문에 Q와 델타 Q가 바로 뭐가 돼? 델타 U가 된다는 거야. 그치?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자연스럽게 조건 가지고서 찾아내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복잡하게 주어지거든. 그 복잡한 과정을 외운 걸 일일이 적용시키려니까 힘든 거야. 알지? 그래서 이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 이거.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자,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왜?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T1이라는 온도에서 T2로 가니까, T2가 더 높은 온도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래서 Q하고 델타 U야. Q가 바로 델타 U야. 즉, 얘를 흡수했다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델타 U가 0보다 커집니다. 자, 이게 바로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Q가 마이너스 값 방출했다면, 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델타 U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Q값 플러스 마이너스 이 관계 잘 봐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등적 과정이다. 자, 됐니? 자, 다음. 등압 과정 보자, 등압. 자, 압력이 일정해요. 자, 몰수도 일정하고요. 그러면
PV는 nRT에서 압력과 몰수가 일정하니까 결국 부피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부피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볼까? 만약 열 Q를 흡수를 하면은, 즉, Q가 0보다 크면은, 자, 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올라갔잖아. 근데 온도하고 부피가 비례하니까 얘도 올라가잖아. 즉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델타 U가 0보다 커지고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W가 0보다 커집니다. 즉 기체가 뭐를 한 거다? 외부로 일을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치? 자, 만약 얘가 Q를 방출했다면, 즉 Q가 0보다 작아지면 온도는 낮아지고 부피도 같이 낮아진다. 요 관계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델타 U도 0보다 작아지고 마이너스 값 같고 부피가 줄어니까 W도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야. 아,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바로 나오는. 자, 볼게요. 부피 압력 그래프. 아, 이거 지워. 문제는 안 나오니, 이거 안 주어지니까 내가 찾아야 되니까. 온도가 누가 높다 낮다 찾아야 되니까. 자, 요렇게 됐어. 자,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뭐야. 부피가 증가하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네?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커지네? 그러니까 온도가 커지네? 그러니까 T2가 어떻게 돼? T1보다 더 높은 온도입니다. 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W가 0보다 커지고요. 자, T도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U도 0보다 커져요. 그러면 Q도 0보다 커지는 거네요. 지금 이 조건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아, 열을 흡수했구나. 걔가 열을 흡수했다. 그래서 열이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피스톤이 자, 이만큼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가 V2에서 V1에서 V2로 했으니까 부피 변화량은 V2 빼기 V1이 되고, 그래서 때 압력은 일정하니까 W는 P 델타 V.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자, 됐습니까? 등압이다, 등압. 자, 다음. 등온. 등온 볼게, 등온. 아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바로 얘기해. 자, 이번에는 등온이에요. 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몰수도 일정하죠. 그러면은 PV는 nRT 딱 써주면 일정이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의 PV 그래프가 주어질 겁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가 0이 돼요. 그러면은 Q가 뭐가 돼요? 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한 열은 전부 다 뭘로 사용이 된 거야? 1로 사용이 됐다. 자, 흡수한 열은 전부 다 1로 사용이 됐다. 그치? 그래서
요 관계 성립되고,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면, 부피가 증가했네?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치? 압력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아, 외부로 일을 했구나. 자, 외부로, 자, 일을 했구나.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Q를 흡수한 거잖아요. 근데 Q를 흡수했으면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Q를 흡수했지만, 자, 이 PV 관계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압력과 부피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등적은 부피가 일정하고 등압은 압력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Q를 흡수하면 온도가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적하고 등압에서는 있잖아. Q를 흡수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요. Q를 방출하면은 온도는 무조건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는 일정하니까. 근데 등온에서는 PV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PV가 동시에 변하니까 자, Q를 흡수를 해도 Q를 방출하더라도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둬. 이걸 구분해둬. 이거는 그냥 외우다시피 해. 이건 외우다시피 해. 왜냐면 나중에 여기에서 헷갈려. 아니, 쌤, Q를 흡수했으면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등온이잖아. 온도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 온도가 일정하게 그 압력과 부피가 동시에 변하는 거야. 근데 얘는 등적,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압력만 변하니까 온도가 변하는 거고. 얘는 등압은 부피만 변하니까 온도도 같이 변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요 관계를 확실하게 잡아놓어. 그래서 등온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가 0이다. 0. 그래서 열이 전부 다 1로 사용이 됐으니까 그게 있잖아. 그치? 열이 전부 다 1로 사용이 됐으니까 온도로 안 간 거야. 즉 PV의 변화. 그래서 이때 얘는 델타 PV가 돼요. 델타 PV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 단열이야, 단열. 아, 이 법칙도 쉬워. 이 법칙도 이제 잘 이해만 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라. 자, P분 nRT 가지고 했지? 그 다음에 Q하고 델타 U 플러스 W 관계에서 이제 조건 찾아서 연결시켜서 그냥 나머지 그냥 찾아내는 과정만 하면 돼. 그럼 열기관 그래프도 똑같아요. 그것도 다 PV 그래프로 주어지니까 똑같이 얘도 열기관도 등온, 등압, 등적, 단열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한 거를 그냥 그 열기관에 똑같이 적용시켜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하는 연습을 해서 문제를 풀면 쉬워지는데 이거를 이제 암기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려니까 뒤에 열기관 그래프에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을 문제 풀 때 외운 걸로 풀려니까 안 풀리는 거지. 바로 그 얘기야. 연력학 쉬워. 난 연력학을 대학 3학년 때, 정확히 2학년 때 물리화, 3학년 때 연력학, 대학원 가가지고 석사, 박사 하면서 연력학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징그러운 줄 알았지. 연력학. 그 노트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노트 제조 날짜가 90년이야. 되게 오래된 거 아직도 있어. 자, 보자. 단열 과정입니다. 고립계. 그러니까 등온, 등적, 등압은 Q의 출입이 있었잖아. 그래서 닫힌 계에서고. 자, 우리 단열은 고립계예요, 고립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계이기 때문에 자, 외부로 방출하는
Q가 0이 되고요. 외부에서 흡수하는 Q도 뭐가 돼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Q가 0이기 때문에 고리께서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얘가 0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W하고 델타 U는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 어째? 자, 그래서 조금 더 올려보자. 자,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거든.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자, W가 이제 델타 U 관계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PV는 nRT에서 자, 얘만 일정한 거예요. 얘만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T분의 PV 값이 자, 일정하다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거 단열 과정은 어떻게 알죠? 되게 쉬워. 자, 봐. 등호는 온도가 일정했지. 등압은 압력이 일정하지. 등적은 부피가 일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P, V, N, R, T에서 기본적으로 얘는 일정해. 자, 등압은 얘가 일정하고 등적은 얘가 일정하고 등호는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런데 단열은요? 얘만 일정하지 나머지는 변해요. 그러니까 압력이든 부피든 온도든 요 세 가지가 모두 변하잖아요. 얘가 뭐다? 단열 과정이다.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단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가 모두 변하면 이게 뭐다? 단열 과정이다. 단열 과정.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 PV 그래프에서 자, 요렇게 주어지고, 자, 요렇게 주어지고, 자, 그리고 T1하고 T2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임의대로 하나의 선을 딱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지. 그 압력이 큰 온도가 더 높은 온도거든. 그치? 그래서, T2가 더 높은 온도라는 건, 자,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거에서 만약 PV 그래프 주어지잖아. 원점에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가 더 바깥쪽이지. 얘가 더 높은 온도야.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 그냥.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면 뭐야? 등압이지. 자, 이렇게 가면은 등적이지. 그쵸?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요 등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와요. 압력 변하네요. 부피도 변하네. 온도도 변하잖아. 그럼 이게 뭐다? 단열이구나. 자, Q가 0이구나. 그런데 부피가 증가하네.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0보다 크네. 자, 그렇다면 델타 U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지죠? 온도가 내려가는구나. 그치? 바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한번 간다고 해보자. 쭉 끄집어내봐. 여기에서 요렇게. 자, 부피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네. 단열이네. 자, Q가 0이 되겠네. 근데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자, W가 감소하네요. 그러면 외부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일을 받았지. 그치? 일을 받았어. 자, 그럼 W가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델타 U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니까 0보다 커야겠지? 온도가 올라가네.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단열 팽창. 알지? 네. 자, 얘를 뭐라고 그래? 단열 압축이야. 자, 이게 바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팽창은 열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자,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낮아지고, 그쵸? 부피는 증가하는 대신 압력은 낮아지고, 자, 압력이 낮아지고, 자, 부피가 증가하니까 외부로 일을 하지. 외부를 일을 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델타 U가 0보다 작아지는 거야. 왜냐면 일을 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한 거니까. 그렇지? 외부로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근데 단열 압축은, 자,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즉, 외부에서 일을 받았어. 그러니까 일을 받은 만큼 그 일이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열 압축이고요. 우리가 단열 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공기가 상승을 해. 단열 팽창이 되면서 내부 에너지 줄어들지, 온도 내려가. 그래서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있을 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저기압에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단열 팽창이거든. 바로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 단열 팽창, 자, 단열 압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열 과정에서 자, 보자. O A에서 B로, B에서 C, C에서 A네. 순환이네. 자, 그러면 자, A에서 B로 갑시다. 하나의 그래프에서만 일어나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합니다. 그럼 델타 U가 0이 되겠네. 맞니? 그치? 대신 압력은 줄어들고 부피가 커지니까 자, W가 0이 되고요. 그쵸? 부피가 커지니까. 그치? 자, W가 0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Q가 W니까 Q는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니까. 그래서 A에서 B일 때는 Q를 흡수하는 거야. 자, AB에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 아니야. 열의 출입 있잖아. Q를 흡수했잖아. 이거 단열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단열이. 알지? 자, 그 다음에 B에서 C야. 압력이 일정하네. 등압이죠? 자,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낮아지지. 그러니까 W가 0보다 작고 델타 U도 0보다 작아. 그럼 Q도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요. 열을 방출한 겁니다. 그치? 자,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입니다. 순환일 때는 요 안의 면적이 뭐라고 그랬지? 1이잖아요. 0이 될 수가 없지.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이런 유형 분석. 자, 보면 우리 순환 좀 보자. 이거 3번. 나머지도 뭐 그렇겠지만. 자,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요거. 자, 일단 일정량이라는 거는 몰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몰수가 일정해.
자, A, B, C, D, A야. 그래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알지?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P0, V0니까 요 면적이 P0, V0야. 요 면적이 P0, V0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2P0, V0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요 전체 면적이 뭐란 얘기야? 2P0, V0야. 근데 요 면적이 P0, V0니까 요 면적이 뭐가 돼버릴까? 이 면적이 P0, V0야. 그 이 P0, V0는 뭐야? C에서 D가 가면서 뭐다? 받은 일이야. 그래서 얘는 C에서 D로 갈 때 받은 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일은 2P0, V0고 받은 일은 P0, V0니까 자, 어떻게 돼? 한 번 순환 과정에서의 순일은 바로 P0, V0가 되어야겠지. 맞니? 자, A, B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 자, 온도가 일정한 등온이에요. 자,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이 되겠죠. 자, Q가 바로 W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2P0, V0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한 열량 Q가 2P0, V0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자, C에서 D도 등온이잖아. 자, 등온이니까 델타 U가 이제 0이 되는 거야. 자, Q가 W인데 이때는 얘는 플러스다. 왜? 부피가 증가하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왜? 부피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자,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돼? P0, V0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미 여기서 찾았지. P0, V0. 그래서 얘는 자, 받은 일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열을 방출합니다. 맞니? 근데 BC하고 DA. 자, B에서 C로 보면 등적이에요. 등적이에요.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W가 0이 돼. 그러면 Q가 바로 뭐가 돼? 델타 U가 되거든. 그치? Q가 델타 U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D에서 A도 뭐야? 등적이란 말이야. 자, W가 0이 되거든. 그러면 자, Q가 바로 델타 U가 되거든.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과정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알지?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했죠. 이제 보면 돼. 그랬을 때 자, 요 과정이고 그치? 얘는 자, 그러니까 등적이니까 PV는 nRT 부피 같죠? 같죠?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압력이 낮아지죠. 그치? 그래서 얘는 자, 압력이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Q를 뭘 한다? 방출한다. 알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커져. 그래서 플러스야. 0보다 커져. 그래서 이때는 Q를 흡수한다. 그래서 방출하고 흡수하고.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Q가 델타 U잖아. 자, 여기 온도 변화와 여기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니? 같지? 그러면은, 요때 방출한 그래서 얘를 QBC라고 할게. 자, 얘는 QDA라고 해보자 말이야. 자, QBC와 QDA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왜냐면 델타 T가 같기 때문에. 자, 이거 이해돼?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응용하는 문제 풀 때 되게 편해진다. 자,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어.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할 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요 아래쪽이 바로 CD가 한 일이 P0, V0라고 그랬잖아. Q가. 자, 그것이 바로 여기 Q하고 여기 Q가 크기는 같은 크기고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지면 0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 Q 빼기 요 Q가 바로 요 Q 빼기 요 Q가 요 1 빼기 요 1 한 것이 바로 이제 요 P0, V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P0, V0니까 여기는 여기서는 P0, V0의 Q, W가 되는 거지. 이거 상대돼. 왜? 여기 Q가 0이 같은 크기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여기 상쇄가 되거든. Q가. 됐지?